스나이핑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합격 가능성을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연대 경영이 작년에 예비가 119번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예비 119등까지 붙었는데 이 친구가 114등짜리예요. 이런 친구가 스나이핑인 거예요. 아우 피말리죠 이 네. 정도면. 일단 요 화면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스나이핑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합격 가능성을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그 합격 사례들을 갖고 플롯박스를 좀 대학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의대도 포함되는 거 보이시죠? 건국대 글로컬, 가톨릭 관동대 맨 오른쪽에 보세요. 맨 위에 하나 점 있고 밑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저거만 의대잖아요. 가톨릭 관동대 맨 위에만. 저희가 일단 입시적으로 스나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저 몸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라인, 즉 50컷과 70컷 사이, 그 밑에 저 꼬리를 잡아보겠다는 게 정시 스나이핑이죠. 입시적으로. 근데 여기서 점수 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100분위가 82, 83 되면서 고려대 스나이핑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고려대 출신인 김대건 소장님한테 저 가봤자 실제 물론, 한 적 있어요. 저 해냈습니다. 예. 물론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스나이핑, 예. 합리적인 스나이핑, 요 꼬리 잡는 그렇죠. 거다. 예. 요거 좀 이해하시면 완전 그 좋겠고요. 밑바닥이 아니라 이 꼬리의 선이 그냥 그냥. 네. 근데 그 전에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음. 또 이제 질문이 뭐 들어왔는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뭐 저희가 이거 네네네네. 답변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총 지원자라는 게 모집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수시 2월 다 되고, 그쵸. 총 모집 정원의 몇 % 정도가 모의 지원했다면 표본수가 충분한 걸까요? 요거는 답변 드리고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0명을 모집하는 모집단이야. 네. 그럼 거기서 하나 체크하고 지금 표본에 들어온 사람들 체크해야 되지 않아요? 경쟁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경쟁률. 그렇죠. 물론 진학사 예상 경쟁률, 저는 보통 이랬습니다. 10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만약에 작년 경쟁률이 4대1, 그전 경쟁률이 5대1이다 그러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4.5를 보기 때문에 표본이 지금 40명에서 50명 이상 들어왔으면 충분하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일단 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뭐 일단은 그거죠. 뭐 작년도 경쟁률 정도의 실제 지원자가 있다. 곱하기 예, 모집 정원. 곱하기, 모집 정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4대1이었다. 음. 그런데 작년에 모집 정원이 뭐 60명이었다. 그럼 한 240명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로직이 딱 맞진 않더라고요. 그 근처를 가도 얘네들 보정을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좀 아마 좀 예. 화면을 보면서 모의 얘기하는 게 지원하고 괜찮을 것 전년도 같고. 통계 두 개를 가지고 해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 중에서 허수를 또 걸러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240명이 채워지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240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허수가 30명이면 24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족으로 좀 떠요. 오케이. 예, 그걸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이왕이면 이제 수시 2월 인원까지 확정된 시점에 다시 한번 파이널 체크. 근데 이게 부모님들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허수를 부모님들이 직접 걸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진학사에서 허수를 걸러놔서 자기들이 적정 수준의 표본이 채워졌다.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네. 뭐 수작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 설명을, 이제 스나이핑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 합격 샘플 한 4개 정도로 갖고 왔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보는 어디가 70컷에는 환산점이 연대식으로 698.35점이면 70컷이었다. 그리고 이제 평균, 근데 이게 어디가 평균 100분위를 갖고 어느 정도 대학 지원할 수 있나를 보시는 건데, 정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거의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8, 90, 93, 94, 뭐 연대는 영어 1등급 받아야 된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평백이 93.8이었어요. 그럼 그 70컷의 환산점과 그 평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보시면 1번은 사실은 서울대 같겠죠. 그렇죠. 네, 네. 서울대 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나 화학을 네. 뭐 이수 안 나든가 뭐 그런 변수가 조금 아니라면, 네네네. 낮추면요. 그래서 어쨌든 표점 407, 400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거의 이제 모의 지원해도 최초 합이 떠요, 얘들은. 자, 중요한 건 이제 보시면 표점 합 쭉 봤을 때 이제 마지막에 말단에 있는 친구 보시면 환산점도 70컷보다 꽤 많이 모자라고. 표점 합은 386점이니까 위에 합격자들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고, 평균 100분위도 거의 1.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심지어 연대는 사탐 가산점이 있는데 그것도 못 받았어요. 경영학과 쓰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연대 경영이 작년에 예비가 119번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예비 119등까지 붙었는데 이 친구가 114등짜리예요. 거의 문 닫고 들어간 거지. 당연히 이제 뭐 한 2칸, 1칸 떴겠죠. 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도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연대 같은 경우에 인문 계열의 반영비가 국수 영탐이 저렇게 돼 있는데 사탐 가산점을 못 받았지만 저 친구 지금 국어 99% 100분이 저는 꽂혀갖고 네. 어쨌든 연대 인문 계열에서 국어 반영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거기서 압도적인 100분이 표점을 가져갔으니 저기서 비록 사탐 응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70컷 이후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령 내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다른 영역에서 표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본이라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영어도 당연히 1등급. 그래서 이제 탐구의 어떤 불리함을 극복한 사례라고 보고 거의 이제 문 닫고 들어간 사례가 될 거고요. 자, 또 이제 제가 연대 얘기를 했으니까 또 김대건 선생님 좀 고대 얘기를 안 해서 요건 이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과 얘기인데 아까 요거랑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문 자연이긴 하지만 반영비의 차이와 영어 반영 방식. 그래서 뭐 보통 영어 1등급이면 연대 쓰고 2등급이면 고대를 써라 나름대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이점이 연대 인문에 비해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과탐의 반영 비율이 국어랑 동일합니다. 이과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탐구의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이 되게 큰 집단인데 여기 보시면 환산점이 어쨌든 정시에서는 환산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이 친구 저희가 이제 빨간표로 하이라이트 해뒀던 친구는 잘 보세요. 표점합.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수능 성적표를 받아서 표점합 395점만 봤을 때는 종이 배치표상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보다 표점합이 훨씬 낮은 391점, 386점짜리 친구들에 비해서 고려대 환산점이 훨씬 떨어져요. 엄청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정시 지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엔 환산점 싸움이랑 저희가 앞서서 가산점 뭐 5%니 뭐 얘기해드렸고 오만 거 얘기했지만 영어 뭐 감점도 얘기해드렸지만 결국 그거를 반영한 그 학교의 환산 점수가 얼마냐 이걸 갖고 개별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친구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위험했죠. 표점합이 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친구가 아마 서울대 공대를 목표로 해서 2과목을 2개를 듣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기 탐구에서 이 친구는 좀 많이 깎였을 것 같아요. 물투에서. 그렇죠. 물투.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뒤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제 탐구 반영 비율이 높았던 고대, 특히 작년에는 과탐 응시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처럼 가산점이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가면 이 친구는 과탐 가산점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받아도 퍼센티지가 너무 조금 저기 물투가 너무 너무 낮아서 저는 이번에는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도 적극 추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상황에 따라서 서울대는 탐구 비율이 가장 낮죠. 그다음에 2과목을 응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물투 했으니까 표점 반영이잖아요. 표점 반영에서 아무래도 표점을 직방으로 반영하니까 연구대하고 다르잖아요. 오히려 서울대 낮공을 쓴다면 그렇죠. 이 친구는 환산이 나쁘지 않을 수 나쁘지 있다. 않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서울대는 표점을 직방으로 반영합니다. 0.8배로 높아지만. 근데 그 이하의 학교들은 표점 반영의 방식이 아니라 전부 다 100분위를 가지고 다시 자기네 표점으로 환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점이 높은 과목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카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표점 수준에 따라서 변표했을 때 깎이는 친구들은 서울대 낮은 데를 한번 써보는 것도 거기에 좀 더 이제 방점을 두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례를 보고 이 친구는 지금 그 662.4로 합격한 친구는 고대 전전은 그 꼴등이 52번이었거든요. 이 친구 50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고대 2개 과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가 스나이핑인 거예요. 피말리죠, 이 정도면. 근데 뭐 평백이 어이없는 평백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환산점이 너무 낮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불리한 형태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운 좋게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퀴즈 한번 할까요? 퀴즈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자, 일단 하나는 연대 경영이고 하나는 고대 경영입니다. 자, 위에가 어딜까요? 위에가 연대일까요? 고대일까요?